5를 순서대로 네, 하시면 되고요. 일단 주제 강사 오늘의 주제 강사이신 바로 임진구 사장님, 임진구 사장님 죄송합니다. 임진구 사장님은 지난번에 하셨죠. 네. 내가 할까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네. 미모면 미모. 요새 얼굴에 광이 나시고 또 반짝반짝하시고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 뵀을 때가 기억이 나서 제 스폰서님이신 배은희 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세일즈 마스터 배은희입니다. 네, 임진구 사장님이 하셨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네, 저는 오늘 꿈꾸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일단 화면 공유할게요. 여기가 아니고 잠깐만. 네, 보이시죠? 하면 네, 꿈꾸는 능력 필요하다. 네, 우리는 애터미 사업에 우리가 애터미를 알아보고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이제 보게 되면 누구나 오토 판매사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가장 기초가 되는 꿈과 목표를 간과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꾸긴 했죠. 애터미에서 꿈을 꾸라고 하니까. 하지만 저의 꿈은 열정이 없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쓰는 인생 시나리오를 숙제하듯이 대충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라인 미팅을 또 따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매달 한 번씩 인생 시나리오 석세스 다음 날에 하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열정 없이 물론 열심히 하려고는 했죠. 그렇지만 그 안에 제가 더 깊은 열정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꿈을 꾸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자주 가까운 분들에게 나는 꿈꾸는 게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꿈꾸는 게 안 될까 이런 말들을 좀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 말하는 나조차 이 말하는 내 모습이 굉장히 부정적이었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순간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안 하려고 이제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려고 또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주제로 했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현재의 내 모습으로 가져다 놓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지금 제 나이가 50대 이제 중반 정도 되는데 애터미를 알기 전까지는 제대로 꿈을 꿔본 적도 없고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게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도 사람은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돼. 자기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학습하면서 제가 살아와서 그런지 꿈을 꾸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에게 10억이 지금 당장 생긴다면 나는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세계로 보내고 싶다. 해외로 세계 여행을 보내고 싶다. 왜냐하면 너무 근시안적으로 사는 저희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넓은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경험해 주고 싶어서 10억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큰이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보내주면 너 갈래?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걔는 관광으로 생각했겠죠. 근데 그런
세상이 넓다는 거. 정말 근시안 쪽으로 사는 저희 아이들을 깨워주고 싶은 마음에 이 10억이 생긴다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10억이 생긴다면 뭐 우리 친정에 집 고쳐주는 거, 집 지어주는 거, 이런 거.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김미경 스타 강사 있잖아요. 그분의 그 강의를 들었는데, 꿈을 꾸고 있는 나를 다독여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스스로 그렇게 해봤어요. 은희야, 꿈꾸는 게 힘들었지? 잘했어. 그래, 너도 잘 할 수 있어.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래, 그런 꿈을 꿔줘서 너 잘했어. 이런 말들을 제 스스로 저한테 다독여줬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울컥해지더라고요. 제가 저를 다독거려 주니까. 그만큼 꿈꾸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꿈꾸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꿈꾸는 게 굉장히 힘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꿈꾸는 능력, 꿈꾸는 근력을 우리가 키워내야 하는 것도 애터미 사업의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저를 다독여주고 은희야 잘했어. 넌 할 수 있어. 막 이런 다독여 주니까 제가 기특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꿈을 꾸고 있는 제가 기특하더라고요. 근데 그 스타 강사, 김미경 스타 강사가 하는 말이 꿈을 꾸면 그렇게 하다 보면 기특해지고 또한 이 기특함이 자신감이 되고 이 자신감이 자존감이 되고 이 자존감이 품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지금 우리 성공자들, 임페리얼들 보면 그분들한테서 품격이 느껴지잖아요. 그분들의 예전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의 그분들에서 느껴지는 품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전환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로 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인들에게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그다음 여기 넘어갈게요. 꿈이란 뭘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고세일즈 마스터 그 미래연구소 소장 김현정 소장 그분이 그때 강의하는 거 들으면서 그대로 제 노트에 적어놓은 걸 제가 그냥 여기에다 옮겨봤어요. 그래서 꿈은 어떻게 보면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성공 기술이다. 꿈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성공 기술이래요. 이 부분에서 그때 굉장히 저는 새로웠거든요. 꿈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래요. 저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 꿈의 기술을 배우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예 생각지도 않고 살았죠. 그래서 꿈은 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미래를 보는 것이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네. 그리고 뭐 미국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어쩌면 미국을 부의 강국으로 만든 앤드류 카네기의 6가지 성공 원칙입니다. 예. 첫 번째가 원하는 돈의 액수를 명확하게 정한다. 네. 저는 올해 12월까지 오토 판매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정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한다. 저는 지금 애터미를 하고 있죠. 네. 우리 모두 애터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오는 날짜를 분명하게 정한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이 4가지의 원칙을 종이에 적는다. 5번째, 종이에 적은 것을 매일 2차례,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밤에 잠들기 전에 큰 소리로 읽는다. 예,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인생 시나리오 읽어라. 이 부분도 저는 그냥 간과하며 넘어갔거든요. 그래, 읽어야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성공 원칙이래요. 이렇게만 하면 성공을 한대요.
근데 이 원칙을 전수받은 나폴레옹 힐 있잖아요. 나폴레옹 힐도 평범한 작은 신문사 기자에서 억만장자가 됐고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부의 스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원칙이죠. 네, 누구는 이 원칙을 듣고 나는 실천해야지 하면서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저처럼 간과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여기에 강의함으로써 제가 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원하는 금액의 돈을 원하는 날짜에 이미 얻은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는 것입니다. 네, 이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서 생생하게 그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여기에서 놀랬는데요. 앤드류 카네기는 죽을 때 부자로 죽는 것은 가장 큰 수치다라며 죽기 전에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교회와 사회에 헌원했다고 합니다. 이걸 읽으면서 이 사람은 진짜 부자구나. 돈만 있는 부자가 아닌 진짜 마음의 부자고 정말 우리가 회사에서 정말 계속 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았던 사람이구나. 진짜 찐부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는 꿈꾸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 꿈꾸는 능력의 근력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꿈이 안 꿔지더라도 억지로라도 꾸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첫 번째인 꿈과 목표를 완전히 정복하셔서 사업 성공의 지름길로 여러분들을 안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꿈꾸는 능력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회장님이 그렇게 목청껏 외치셨던 꿈의 사회가 온다, 꿈의 사회가 온다. 이런 사회가 오면 누가 꿈을 잘 꾸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성공 기술이 꿈이라는 거죠. 꿈을 꾸는 능력. 그래서 처음엔 익숙하지 않지만 애터미는 공짜로 성공의 길을 알려주잖아요. 착한 부자라고 하잖아요, 회장님께서. 그러면은 부자가 된 분들이 꿈이 없이 부자가 되시진 않았을 거예요. 우린 그 정도가 안다면 우리가 꿈을 키우기 위해 오늘 배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의하신 대로 꿈꾸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를 꼭 활용하셔서 인생 시나리오를 진심으로 내 마음의 한켠에 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1분 스피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애터미 제품, 애터미 회사, 마케팅 플랜 소개하기 이전에 많은 고객들을 만날 때 내 자신을 소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회사를 소개한다 한들 기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기본. 나를 먼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소개하는 이 시간을 훈련이 되어야 애터미 회사에 대한 자랑이라든지 회사에 대한 정보도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시간으로도 생각하셔도 좋고요. 1분 스피치, 성함, 전직, 아니면 현직, 그리고 애터미를 하게 된 동기나 계기, 그리고 마지막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또 가능하시다면 오늘 강의해 주신 이 강의 내용에 대한 소감 짧게 덧붙이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누가 어떤 분이 먼저 1분 스피치 해보실까요? 네네네. 임진구 사장님. 임진구요. 안녕하세요. 경선에서 사업하는 임진구입니다. 사장님들, 제가 어떻습니까? 가정주부로 보입니까? 사장으로 보입니까? 오너로 보입니까? 오너로 보이죠? 오너로 보여요, 오너. 예, 요새는 저를
보시는 분이 옷가게 어디 가게 콜드 컨택 가도 저를 주부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주부라고 하거든요. 언니 뭐 해요? 아니요, 저 주부인데요. 아니요, 주부 아닌데요. 뭐 하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애터미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가정주부가 아니래요.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아시죠?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 해봤습니다. 네, 힘내시라고. 네, 1분 스피치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의 전직은 부대 다녔었고요. 육군 부대 근무했었고요. 딸로 인하여서 큰 딸로 인하여서 애터미를 접하게 되었고, 그 전에 어저께 물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 동생이 먼저 애터미를 저한테 전했어요. 그런데 기똥 밖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딸이 한다고 하니까 귀가 열리더라고요. 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제품이라도 써줘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부엌가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서 제 뚜껑이 날아가는 거죠. 머리 뚜껑이 날아가서 밤새도록 빌딩을 졌다가 허물었다가 또 다시 더 높여졌다가 밤새 잠을 못 자고, 지금 그때 같으면 지금은 아마 지금 제가 아마 스타 마스터 갔을 것 같아요. 그 조시로 갔는 것 같으면 그대로 막 직진해서 머리 뚜껑 열리는 대로 그대로 갔으며 진행을 했으며, 근데 그때는 제가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부업가로다가 한 6개월 정도 이제 주위에 알리기만 알렸어요. 저 애터미 부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큰 비전을, 애터미에서 큰 비전을 봤는데 내가 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3년을 내가 정년퇴직을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사표를 쓸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사표를 탁 던지고 붙잡는데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애터미를 지금은 열심히, 네,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뭐 아직까지 큰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네, 마음으로 심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농장 가자 하는 것도 2년째 뿌리치고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하고 버티고 있어요.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제 최종 목표는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관을 한 3,000평 되는 곳에 7층 건물을 지어서 자녀들한테 버림받은 독거노인을 복음을 전하면서, 네, 그분들이 짧게나마 복음을 접하고, 네, 저 천국으로 가는 거, 네, 그 사업을 하는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처음부터 그 꿈이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에는 제 설계도까지 지금 다 그려져가 있습니다. 그분들 유니폼을 어떻게 입힐 것인지, 방에 몇 살, 두 번 한 사람을 여놨다가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는 침대를 여가지고 두 사람씩 자는 걸로다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구체적으로 제 머리에는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 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거는 지금 2033년도, 예, 10년 계획을 제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그 일을 꼭 이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가 그 일을 안 이루면 제가 힘들어서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제 나이에 장사 없다 하잖아요. 세월에 장사 없다 하는데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66이거든요. 76 같으면 꽃다운 나이죠. 네, 안 늦습니다. 근데 8학년은 조금 그래요. 8학년은 그래서 7학년 때 끝을 맺고 싶습니다. 네, 그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네. 오늘 또 배은희 사장님, 꿈꾸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꿈은 누구나 다 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향해서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달려서 그 꿈을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애터미에서는 모두 다 인생 시나리오 다 쓰셨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같이 오늘 배은희 사장님이 조목조목 정말 이 꿈에 대해서 말씀을 정말로 많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다 꿈을 꿔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장도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고 붙잡았는데 뿌리치고 네, 그렇게 애터미를 하신 만큼 꼭 성공의 길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스피치 감사드리고요. 한 분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도 스피치, 1분 스피치, 나를 소개하는 이 시간을 꼭 놓치고 싶지 않다. 이 시간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서상진 하겠습니다. 아, 늦었다. 네. 네, 서상진 저보다, 사장님 하시고 그럼 지혜찬 사장님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보다 아마 손가락이 늦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임진구 사장님보다 손가락이 늦어가지고 2번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인생 시나리오 셀즈마스터 서상진입니다. 인생 시나리오가 우리 에이스 센터에 퍼져나가고 열심히 확산되고 있는, 복제되고 있는 모습에 더욱더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가열차게 외치고 실천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나같이 좀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제품을 진짜로 싸게 판다 그러면 틀림없이 반복 구매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으로 글로벌 완 마케팅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는데 나도 한번 성공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물음표들이 있었지만 예, 결단을 하고 뛰어들었습니다. 예, 지금은 물음표들이 다 없어졌고요. 예, 성공의 확신으로 예, 가열차게 인생 시나리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인생 시나리오는 2027년 12월 31일 저보다 더 열정적인 파트너와 동시에 임페리얼로 승급하는 꿈을 꾸고 있고요. 그 무대에서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10억 지게차로 받은 10억은 사회에 기부할 겁니다. 네. 저는 사실 돈을 벌지도 못하는데 뭐 쓸 거부터 생각하냐, 벌고 나서 뭐 쓴다고 얘기해라. 벌지도 못하면서 뭐 어디 쓸 거 얘기하느냐, 언감생심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애터미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쓸지를 명확하게 해놨을 때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돈을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준비된 자에게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배은희 사장님의 꿈꾸는 능력, 예,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면 더욱더 그 꿈꾸는 능력은 키울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합니다. 오늘 배은희 사장님 직접 발표하시면서 더욱더 그 꿈꾸는 기술이 늘어나셨잖아요. 예. 2023년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시겠다고 선포하시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깊은 동지애를 느끼면서 저도 2023년 목표가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는 겁니다. 더욱더 깊은 파트너십이 형성된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의 꿈에 대한 목표에 대한 선포들을 통해서 서로 깊은 동지애를 느끼면서 파트너십을 느끼면서 같이 성공의 길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가슴 떨리게 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서상진 사장님 파트너분들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2027년에 같이 임페리얼로 동시 승급하실 분들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지혜찬 사장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지예찬입니다. 네, 저는 11월 달에 가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카페를 하고 있었는데, 네, 11월 말에서 12월쯤에 네, 김지은 사장님을 만났고, 예, 그래서 애터미에 이렇게 전도됐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만나면서 처음에는 거부를 많이 했어요. 거부도 많이 했고, 약간 지금 카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 때문에 몇 번이고, 다음에요 이러면서 거절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김지은 사장님은 포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포기를 하지 않고 제발 한 번만 내가 한 번만 세미나를 알아보자고. 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세미나에 초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한번 갔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한번 갔는데 어, 정말 세미나 한번 갔을 때 거기서 이런 회사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임진구 사장님처럼 이렇게 뚜껑이 열렸다고 하죠. 뚜껑이 열리면서 진짜 한 1000톤 해머에 맞은 것처럼 딱 맞으면서 와, 이거 하면은 되겠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지금 애터미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은희 사장님 꿈꾸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제가 꿈을 꾼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요즘에 꿈을 꾸지도 않고 생각은 있고 꿈을 막 이렇게 소망은 있고 하는데 잘 때는 꿈을 꾸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꿈을 꾸고 싶다. 정말 내가 그리고 있는 애터미에서의 그 소망, 그 마지막 비전을 향해서 이렇게 봤을 때 그게 머릿속에 잘 때 꿈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꿈을 꾸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상세하게 더 그려가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꿈꾸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거를 위해서 또 하나하나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는 올해 세일즈 마스터를 가는 거고요. 또 오토 판매사가 되도록 이번 연도랑 내년 안에 계속 노력을 해서 계속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집요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애터미 사업은. 예찬 사장님께서 매몰차게 거절하는 스타일은 아니셨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이댔을 때. 근데 그 들이대는 그 끝에, 집요한 끝에 저런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또 애터미의 비전을 강력하게 보시고 지금은 카페를 또 내놓으셨다는 거. 그것도 제가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내놓으신 거잖아요. 본인이 더 큰 비전을 느끼고 하신 거라 성공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가 지불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실천을 하시는 분 같고요. 네,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1분 스피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액션 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5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5가지거든요. 우리가 행동하기 위한 5가지 한 주간 또 어떻게 열심히 행동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초보 사업자분들은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업자분들이 열심히 컨택하고 또 노력하신 부분들을 공유해주는 시간이시니까요. 우리 모두 귀를 쫑긋하시고 같이 함께 또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품 애용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내가 꾸준히 사용하니까 이 제품이 정말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 있으면은 다들 손을 드시고 음성어 제거하시고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구 사장님. 예. 빠릅니다. 네, 저는 어저께 이제 세미나 갔다 오면서 주문을 받았어요. 물티슈하고 우리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 구하기 힘들잖아요. 두루마리하고 미용 티슈하고 이제 주문을 받았는데 다 아시겠지만 물티슈하고 화장지는 무료 배송이죠. 개별 배송이잖아요. 그런데 미용 티슈가 그거 들어가니까는 택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한테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두 개는 개별 배송이니까
그거는 제가 해드리고 요 미국 티슈를 저거 받을 경우에는 택배비가 2,900원 들어간다. 혹시 다른 거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달라. 같이 5만 원 이상이면은 택배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해주니까는 알겠다고 우선 2개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 요새 우리 화장지 지금 한 달 넘게실이 지금 고무불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티슈를 일단 먼저 크릭 해놔놓고 그죠? 가상계좌 해놔놓고 이제 그러면은 주소가 저장이 되잖아요. 그럼 빨리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새벽에도 갔다 와가 우리 미팅 들어가기 전에 엄마 들어가니까 화장지가 풀렸습니다. 네, 박수 박수 박수. 네, 두루마리 화장지가 엄마야 품절이 아닌 거예요. 떡하니 나와 있어요. 놀래가지고 바로 막 그 자리에서 바로 네 주문해가지고 보냈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제는 화장지가 풀렸습니다. 네 화장지 주문 마음껏 받으세요. 화장지는 누구도 한번 써본 사람은 그 맛을 다시는 잊지 않고 재구매가 꼭 들어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화장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화장지 이제 한정 수량 판매 풀렸고요. 이제 얼마든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네, 그 다음 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 네네. 저는 그 덴탈소닉 전동 칫솔, 그거를 저는 전동 칫솔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다고 해서 이게 저희가 뭐 이렇게 아주 건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잇몸 관리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거 나오면은 꼭 사야지 그랬는데 바로 구매해가지고 받아봤는데 와, 너무 그냥 그 모양이 그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것도 그렇고 그 이렇게 충전하는 그것도 아주 날렵하게 생겨가지고 너무 예쁘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써봤죠. 그랬더니 정말 편하게 정말 잘 닦이는 거예요. 잇몸 마사지는 물론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딱 2번 써봤거든요. 근데 쓸수록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안 써보신 분들은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노인도 나이 먹은 사람도 물론 정말 좋겠고 어린 아이들이 치아가 잘 이 닦는 게 굉장히 좀 애들은 제대로 안 닦거든요. 근데 이거 해주면 애들도 재미있어 하면서 잘 닦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서 이거 꼭 이제 안 써보신 분들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모양이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신제품 소식을 또 전달해 주셨는데요. 저희 전동 칫솔 나온 거 아시죠? 게다가 이 전동 칫솔에는 정말 중요한 핵심 기술, 드라이 기술이 있다는 거, 자체 말린 기술이 있다는 거. 근데 가격이 정말 저렴한 편이라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계속 사용하시면서 또 다음에 한 번 더 제품 애용 시간에 팀장님께서 스피치를 또 해주시고요. 다른 사업자분들도 많이 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지혜사 사장님. 알겠습니다. 네. 네. 요즘에 제가 애용하고 있는 거는 요 2개입니다. 네, 요 2개고요. 네, 톤업 모이스처는 이제 세미나 가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세미나 가셨을 때 서상진 사장님이나 여러 사장님들, 팀장님들 뭐 이렇게 보셨을 텐데 제가 했을 때 엄청 뽀샤시해졌잖아요. 예. 피부도 되게 좋아지는 것 같고, 네, 그리고서 톤도 한 톤 업되면서 밝아지고, 예, 또 거뭇거뭇한 게 많이 없어져요. 이게 커버가 되면서 예, 톤업이 되고 또 약간 선크림처럼 이렇게 발리기 때문에 되게 부드럽고요. 뻑뻑하지 않고 되게 촉촉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용을 하고 네, 지금 좀 안 발랐는데 네, 어디 나갈 때나
또 세미나 있을 때 항상 애용을 하고 있고요. 또 사장님들이랑 어디 바깥에 나간다, 어디 외부로 나간다 그러면 항상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제가 세미나 때 또 뿌렸던 오일 세럼 미스트고요. 요거는 네, 얼굴이 촉촉해지고요. 정말 촉촉해집니다. 예, 그래서 항상 뿌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님이 와서. 네, 감사합니다. 제품 애용에 대해서 또 오일 세럼 미스트와 그리고 모이스처 톤업, 네, 온무 톤업 크림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말 꾸준히 애용하시는 모습을 세미나장에 갈 때마다 꼭 저 두 개를 들고 오셔가지고 꼭 저희 앞에서 바르시더라고요. 왠지 간접 광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규분도 저거 보면서 이게 뭐예요? 하고 새로 오신 분도 발라드리는 그 모습 잘 봤습니다. 네. 스피치 감사하고요. 또 제품 애용 있으실까요, 혹시? 네, 네, 배현이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애터미 제품 애용하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아요. 최근에 뭐 파워비타 에너지 같은 경우 저는 항상 낮에 먹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먹으니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니까 아침 시간이 더 자고 싶기도 하고 비몽사몽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파워비타 한 잔 먹으면 정말 싹 사라져요. 정말 몸이 개운해지면서 맑아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면서 이게 진짜 우리가 처음에 신제품 소개할 때 이게 에너지 드링크 우리가 막 먹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파워비타 에너지가 정말 이 효과가 확실하게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소개하고 싶은 거는 노니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사춘기 때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드름 많이 사라졌는데 뾰루지들이 항상 심했거든요. 얼굴에 저번에 보니까 눈두덩이에도 뾰루지가 나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논이를 먹으라고 하기 시작했죠. 근데 얘가 이제 처음에는 제가 따라주니까 먹고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얘가 효과를 보니까 이제는 지가 알아서 먹어요. 중간에 밖에 나갔다가 잠깐 집에 들어왔을 때 논이를 자기 스스로 먹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피부가 진짜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염증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논이는 누구나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다.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파워비타 에너지랑 또 논에 대해서 저도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은 파워비타 에너지는 저는 천정숙 사장님께서 제 파트너분께서 그거를 혓바늘이 났을 때 그 파워비타 에너지만 먹었대요. 그 이틀을 먹었는데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먹은 건 파워비타 에너지밖에 없는데 항상 혓바늘이 좀 오래가는 편이었는데 이틀 만에 나았다고 그걸 주변 분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노니 같은 경우도 저희 엄마가 여기 가래가 좀 많이 이렇게 있는 근데 그 가래가 저는 염증인지 몰랐거든요. 그것도 염증인 거죠, 하나의. 그래서 그걸 꾸준히 먹다 보니까 이렇게 자려고 누우면은 가래 때문에 목이 답답해서 꼭 이렇게 가래를 뱉고 주무시고 그러셨는데 그 논이를 먹으신 이후로는 가래가 없어져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막 목에 자주 가래나 염증이 있으신 분들도 논이를 꼭 한번 애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효과를 많이 보실 것 같고요. 네, 그럼 제품 애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책과 VOD입니다. 우리 사업에 있어서 A코어 8가지 습관 중에 또 하나죠. 책을 읽는 습관, 동영상을 보는 습관 또 있으시면 또 자유롭게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책 VOD 혹시 있으실까요? 석지영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석지영입니다. 저는 책 이야기 하려고요. 오늘 오전 리더 미팅 때 같이 읽었던 건데 멘탈의 연금술 중에 제목이 고통에는 질량이 없다라는 챕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고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고통이라는 게 그 고통에 들어가기 직전이 가장 두렵고 고통스럽대요. 근데 막상 그 고통의 구간을 딱 진입을 해보면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이제 배은희 사장님이 같이 책
거 나누시면서 이제 우리 애터미 사업이랑 비교해 봤을 때 콜드 컨택 할 때가 딱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우리가 낯선 사람한테 가서 애터미를 전한다고 했을 때 그 전에는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할까? 되게 생각도 엄청 많아지고 할까 말까 엄청 막 망설여지잖아요. 근데 딱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순간 되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진짜 되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예상만 하고 있을 때는 엄청난 에너지도 소모가 되고 시간도 소모가 되고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의 그 할당량을 좀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딱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견딜 만한, 해볼 만한 일이다라는 거를 오늘 같이 읽었거든요. 나누고. 그래서 이걸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고통들은 사실은 실체가 아니고 감정일 뿐이래요. 그래서 감정만 잘 조절하면 얼마든지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감정일 뿐이지 진짜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부딪혀서 해라. 그냥 해봐라. 역시 그냥 실천과 행동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그러한 잡생각이라고 하죠. 우리를 이렇게 쭈뼛쭈뼛하게 만드는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모두 없앨 수 있는 그게 바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스피치 감사드리고요. 책과 VOD 더 없으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럼 미팅과 세미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들으신 내용, 세미나, 미팅 참석하신 소감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남해진 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 세미나 중에서 정말 와닿는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프로가 될지 포로가 될지는 본인이 결정한다. 그러면서 프로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상황의 포로, 시간의 포로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저희 큰언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한테나 아마추어한테는 지불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누구나 식당을 차렸는데 내가 식당 오늘 차려서 맛이 좀 없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근데 손님은 이해할 사람이 없거든요.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돈을 내야 되잖아요. 내는 입장에서는 그런 아마추어한테는 돈을 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식당을 내려고 해도 프로가 먼저 되어야 되고 애터미를 하려고 해도 프로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애터미는 완벽해지고 나서 애터미 사업을 한다면 너무 늦죠. 계속 말씀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움직이면서 일단 시행하면서 완벽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프로가 되는 과정이겠죠. 그러려면은 내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지혜창 사장님께서 울먹거리면서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이제 좋은 마인드시죠. 내가 밑에 지금 50명의 파트너가 있는데 이게 50명 가입자를 모두 파트너라고 지칭을 하시면서 파트너가 있는데 내가 그분들을 이끌어갈 리더가 자질을 아직 못 갖춰서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울먹거리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물론 울먹거릴 필요까지 자책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나 저는 지금 6년이 됐는데도 아직 완벽하지 않거든요. 저도 고민 중이에요. 내가 과연 완벽한 리더인가 이러면서 누구나 고민을 하는데 자책보다는 오히려 칭찬을 해주면서 프로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얼마 버는지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프로가 되는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가를 늘 되돌아보면서 시간의 포로, 뭐뭐 때문에 시간의 포로, 상황의 포로가 되지 않고 정말 프로가 되어야지 내가 애터미에서 임페리얼 마스터 가기 전에 우리는 성공자를 누구부터 지칭하나요? 오토 판매사부터 지칭하잖아요. 오토 판매사조차도 성공자가 될 수 있으려면은 그 오토 판매사조차도 될 수 있으려면은 프로가 되는 과정에 좀 더 책임감 있게 책임을 느끼고 집중을 해야 된다. 아직 내가 파트너가 없어요가 아니고 우리 지혜찬 사장님처럼 밑에 가입되신 모든 분들을 내 파트너로 여기고 내가 이분들을 이끌어갈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프로가 되려고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와 연관지어서 맨 끝에 주선아 로얄 마스터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뭐뭐 때문에라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주선아 로얄 마스터가 그러셨죠. 할 말이 없어요. 때문에짜리 붙이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때문에라는 거는 대가 지불을 안 하겠다는 소리고 대가 지불은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거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성공을 안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성공을 안 하겠다는 사람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라고 주선아 로얄 마스터님이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물론 지금은 때문에 자를 붙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초보 사업자님들은 아직 그만큼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게 때문에라고 붙이면 처음부터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내가 이제 빨리 때문에를 떼야겠다. 그래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상담을 내 스폰서랑 할 수 있구나.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이 미팅과 세미나 이 모든 애터미 성공자로 가는 과정 중에 참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세미나 너무 좋았죠. 정말 나눌 내용이 참 많은데 프로는 상상한 대로, 포로는 걱정한 대로 된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꼭 프로가 되어서 내가 상상한 내 미래를 내가 결정하는 걱정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닌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피치 감사드리고요. 미팅과 세미나 석지영이요. 석지영 선생님, 네. 네. 오늘 3개 할 거예요. 미리. 저는 미팅 이야기 하고 싶은데 화요일 날 저희 투잡러 미팅 했었잖아요. 그때 주경호 사장님께서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너무 좋았지만 저는 서상진 사장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되게 또 새롭게 저한테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스폰서와 파트너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셨어요. 파트너는 스폰서를 추월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스폰서는 그런 파트너에게 추월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이제 처음 애터미 사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또 이제 놀랐던 분 한 분이 저는 김지은 사장님인데 지은 사장님이 그때 그러셨거든요. 저는 스폰서들이 다 이 사업을 그만둬도 나는 이 사업 할 거다. 저는 그때 그 말이 되게 좀 많이 놀랬던 이유가 왜 스폰서 없으면 좀 사업이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만큼 어쩌면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업이 스폰서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 스폰서가 능력이 있는 스폰서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파트너 입장에서도 스폰서가 있으니까 내가 이 사업 할 수 있어라고 의지하지 않고 내가 저 스폰서 뛰어넘어야지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이 사업이고 또 스폰서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파트너가 이제 나왔어. 그럼 이제 난 이제 이 사업 끝났다 하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저 파트너가 나를 막 쫓아오면 그거에 그러니까 따라잡히지 않도록 더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게 이 사업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스폰서와 파트너가 서로가 서로를 좀 자극시켜 가면서 이 사업을 해 나간다면 속도가 더 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파트너는 스폰서를 의지하면 안 되고 스폰서도 파트너를 보고 안주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방금 국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뭐 때문에 나는 스폰서가 없어서 나는 내 스폰서는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내 파트너가 아직 안 나와서 능력 있는 파트너가 아직 없어서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과는 진짜로 할 말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본인이 그 생각에 딱 갇혀 있으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사업의 속도를 붙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스피치 그 강의 생각이 나는데요. 추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스폰서와 또 스폰서를 또 뛰어넘으려고 하는 추월하려고 하는 속도를 내는 파트너가 만났을 때 최상의 팀워크가 된다. 그 말에 저도 깊이 느꼈습니다. 서상진 사장님의 스피치 속에서. 네, 그래서 우리 모두 거기서 서로 재심합력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서로 열정을 공유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이끌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열정은 또 어느 순간 또 지지부진해질 때도 있고 그럴 때 또 같이 열정을 내는 주변에 있는 팀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불씨가 또 옮겨져서 우리가 또 불태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여기 계신 모두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존재이죠. 내가 내 팀에게 열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열정을 뺏는 사람이 아니고 열정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절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스피치 감사드리고요. 미팅과 세미나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 소비자 제품 전달 혹은 사업 설명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남이 분? 지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요즘 그 데일리 앱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소비자를 만났는데 그 소비자한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소비자분이 뭘 필요로 하는지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애터미의 오메가3는 어때요? 난 지금 이 오메가3를 먹고 있는데 애터미 건 어때요? 나는 멀티비타민을 이걸 먹고 있는데 애터미 건 어때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그러니까 좀 궁금해하는 제품들을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애터미에 있는 오메가3, 애터미에 있는 멀티비타민, 그리고 뭐 폼클렌저나 그분이 궁금해하셨던 거, 그거를 제가 애터미에 있는 거 얼마인지 포인트 이런 것도 다 안내를 해드릴게요 라고 적어왔어요. 적어와서 집에 오자마자 데일리 앱에서 카탈로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메가3 멀티비타민 궁금해하셨으니까 오메가3도 2종류 넣고 멀티비타민도 2종류 넣고, 그리고 그분이 화장품 궁금해하신 거 폼클렌저 넣고, 그 다음에 딥 클렌저 그리고 오일 클렌저, 오일하고 딥 둘 중에 이제 선택하실 수 있게 넣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EGF 들어간 화장품을 바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EGF 화장품 넣고, 그러니까 그분에 관련된 거, 누구누구님을 위한 제품 소개 이렇게 제목으로 하고, 그분이 궁금해하셨던 거 제품을 쭉 넣고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데일리 앱의 카탈로그를 이용하니까 너무너무 편한 게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사람별로 목표 제품을 제가 쓰라고 한 10번이 아니고 10번 이상 말씀을 드렸죠. 사람 명단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되고, 우리가 3번, 성공의 8단계의 3번이 명단 작성이잖아요. 명단 작성하고 그 각각의 명단마다 내가 전달할, 그분이 쓰게 만들 최종적으로 한 번에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그분이 쓸 목표 제품 명단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제가 늘 강조를 했는데요. 그거를 이 데일리 앱 카탈로그로 활용을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누구님의 목표 제품 해서 뭐 우리가 카탈로그 그거 보면은 12가지 넣을 수 있고 24가지 넣을 수 있잖아요. 12가지가 좀 작다 싶으면은 24가지로 해서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내가 목표 명단을 눈으로 시각화해서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까지는 명단 작성할 때 그냥 뭐 해모힘, 유산균 이렇게 이름으로 썼잖아요. 근데 우리가 꿈과 목표 설정할 때도 사진 프린트해서 붙여라, 시각화해라, 꿈을 시각화해라. 그러니까 우리 명단 작성, 제품 목표 명단도 사실 다 목표고 꿈과 목표 설정에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카탈로그, 데일리 앱에서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시각화해서 내가 프린트아웃 해놓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각각의 목표 제품 명단 작성하실 때 카탈로그, 데일리 앱의 카탈로그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이 국장님 스피치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데 어제 세미나에서 제품 주제에서 선케어를 이렇게 김미정 스타마스터님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다가오는 여름, 이제 여름이 이미 왔으니까 선케어 위주로 또 카탈로그를 꾸려봐도 되겠다. 선케어와 미백. 요렇게 해서 묶어서도 해도 되겠다. 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만들어서 또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일리 애터미 활용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피치 감사드리고요. 또 하실 분 계실까요? 성진 하겠습니다. 네, 서상진 사장님 다음 석지영 사장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석정 사장님 세 번째 하셔야 되는데, 세 번째. 예, 얼른 짧게.
금방 남해진 국장님 생각 들으면서 그거 한번 우리 A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별로 이름 써서 목표 명단 그 국장님이 한번 저희 카톡방에 한번 올려주셨더라고요. 그거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객별로 목표 제품 해가지고 시각화하는 거 한번 해봤으면 하는 아이디어가 번쩍 들었고요. 저는 저거 하나 제안하려고요. 우리 합창대에 뭐 접수받고 있잖아요. 합창대에 어제 세미나 가니까 이제 오늘부터인가요? 합창대에 접수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에이스센터 한번 합창대 한번 나갔으면 합니다. 예, 보니까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예, 지휘하실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예, 어떻습니까? 합창대 예,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합창대 한번 하면 일도 더욱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합창대 한번 나가 봅시다. 네, 지금 사업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합창대회라는 명목하에 모두 생각이 있으신 분들 지금 건의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또 따로 말씀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석정 사장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비자 만나서 정보 전달했던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5월 달에 그 앱솔루트 캐시백 이벤트 했었잖아요. 카드 만들면 20만 원 쓰면 15만 원을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 많이 활용하셨는지 많이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임진구 사장님의 소비자 중에 한 분이 그 카드를 만드셨어요. 그 정보를 듣고 만드셨는데 이제 그분은 그 카드를 다른 곳에서도 써도 되는, 그러니까 그 20만 원을 그냥 밖에서도 써도 되는 건 줄 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다. 저희 애터미 샵이랑 아자몰에서 분명 처음에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는 그냥 제대로 안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살 것도 없는데 내가 20만 원어치를 어떻게 사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듣다 보니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분이 옷가게 하시는 분인데 여기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와서 카드 만들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카드를 만들면 뭐 16만 원 현금을 바로 주기도 한다. 그래서 그 조건을 물어봤더니 근데 대신 그런 카드들은 매달 3개월 동안 매달 30만 원치씩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대요. 근데 저희는 그런 조건 없잖아요. 딱 한 달에 20만 원이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분이 카드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수당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카드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수당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카드를 만드시면 우리가 뭔가 득이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이 생각을 못 했지만 그분한테 그러면 20만 원치 살 것이 없으시면 20만 원 쓰지 마시고 다음 달 캐시백 안 받으시면 돼요. 굳이 필요 없으면 억지로 사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가 사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카드 만들었는데 그래도 써줘, 없애지 말고 써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해가 될 것이 없다. 만들었다고 해서 뭔가 해가 될 것이 없으니까 필요한 거 없으면 그냥 안 쓰시고 안 받으시면 돼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분이 아니 그래도 뭐 연회비도 냈는데 1년은 써야지 하시면서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알았어요. 우리가 이 일은 그분이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없잖아. 뭐 물건을 산다고 해서 거기서 마진을 남겨 먹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금액으로 우리가 또 우리도 소비자니까. 그래서 오히려 당당해야지 그 사람들도 어라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제 소비자 분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오메가3 2개를 주문을 하셨는데 그분이 작년에 2개를 주문하셨을 때는 3만 원 이상이면 우리가 무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문해드렸는데 이번에는 5만 원 이상 무배가 되니까 제가 그걸 안내를 드렸어요. 가격이 2,000원씩 오르기도 했지만 5만 원 이상이 돼야 돼서 지금 배송료가 붙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그러면 어떻게 먹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러면 주문하지 말라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딴 말 안 하고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시스템이 그렇다. 배송비는 내셔야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놔두라고 하길래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누구 통해서 받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좀 전달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애터미가 제품이 싸고 워낙에 좋으니까
내가 막 사정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필요하면 알아서 먼저 연락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애터미 사업은 위축될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정하시라. 안 쓰면 미숙녀다. 진짜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들으셨죠? 석재영 사장님 얼굴 보면 재미가 느껴지잖아요. 재미있게 사업을 하는 게. 그게 바로 확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이 없을 때는 너무 막 표정도 어둡고 뭔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지지부진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는데 그 확신이라고 하는 거는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오히려 이득이 되는 존재구나라는 그 확신을 애터미 도구로 받게 되면은 일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거든요. 일이 굉장히 재밌어지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했는데 안 한다, 니나 써, 니나가, 너나 해 하면은 진짜로 불쌍하다. 어떡하지 저 사람 진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 확신이 이미 차신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직 확신이 없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제 파트너분이 한번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럴수록 그러면은 확신이 없으신 거니까 일단 세미나와 미팅에 100% 참석을 해봐라. 그러면은 그 확신이 들기 시작할 거고 그 확신이 드는 순간 사장님의 사업은 끝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석장 사장님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사회자이지만 저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 부분인데요. 이제 잠재 고객인 거죠. 잠재 사업자. 근데 그거는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그쵸? 전달하는 우리는 우리 마음, 선택은 지 맘. 그래서 제가 전달을 했을 때 세미나에 초대를 권면을 했으나 그분께서는 계속 주선아 로열마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뭐뭐 때문에, 회사 때문에, 뭐 멀기 때문에, 뭐 때문에, 수당이 줄기 때문에, 월급이 줄기 때문에, 깎기 때문에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먼저 잘 들었다면 간절하지 않아서인 것이 파악됐고 그리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던 로열님처럼 하지만 그때는 제가 그래도 한 번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제 말 끝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마케팅 플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니까는 이거는 좀 쉽지 않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건 되는 게 아니고 이 설명을 들으시면은 나 같은 사람도 될 수 있겠다. 이 좀 해볼만 하겠는데 알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신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신 거 보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네요. 그러면 세미나를 오셔서 직접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미나를 갔는데 정말 애터미가 돈이 안 된다는 확신이 들면 어떡해요? 라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장님 더 빨리 그 확신을 들게 알아보셔야죠. 그래서 시간 낭비 줄이셔야죠. 왜 지지부진하고 계세요? 빨리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돈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확인하시고 그만 다른 거 가시라고. 왜 시간 낭비를 하시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뭐 되든 안 되든 사장님께서 사장님 마음이신 거다. 그건 사장님이 선택하시는 거고 알아보는 것까진 제가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이러나 저러나 세미나 좀 참석해 보세요. 그리고 본사에서 하는 정말 주관하는 그런 수익 구조를 풀어드렸을 때 사장님께서 마음이 동하지 않으시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이 하지 않으셔도 애터미는 계속 갈 것입니다. 애터미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알아보러 오실 거고요. 선택하실 분들은 선택하러 오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는 네, 알겠어요. 하여튼 뭐 시간 나면 갈게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나면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가는 게 이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으나 뭐뭐 때문에 뭐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이 길어지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일단 소비자로 관리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로 관리하고 어쨌든 소비자는
말이 많거나 때문에 하시는 분이나 부정적인 사람들이나 모두 소비자는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업자는 아무나 할 수 없듯이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소비자로 또 안내를 하시다 보면은 또 그분이 이 제품 너무 반해가지고 또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또 어쩌다 보면 세미나도 복이 있으시면 참석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에서도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석정 사장님 말씀대로 그냥 우리 갈 길을 가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확신을 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벌써 네. 오늘 스피치 해주신 사장님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신 분들 그러니까 빨리빨리 손을 들고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회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센터 미팅 때 나는 꼭 제품 애용에 대해서 발표할 거야. 나는 사업 설명에 대해서 발표해야지. 그러한 마인드로 참석을 하시고요. 저는 절대 기회 안 드릴 거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말 또 오늘부터 주말간 또 열심히 애터미를 전달하시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리더 구호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리더 구호 마음에 안 드시나요, 팀장님? 그러면 사운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들려가지고 자, 사운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감사합니다. 믿음에 믿게 서며 겸손히 있습니다.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